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 보셨습니까? 코스피가 하루 만에 6.49% 폭락했습니다. 375포인트가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서동 5.75포인트.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입니다. 사이드카가 올해만 16번째 발동됐습니다. 375포인트 폭락에 원달러 환율은 1517원까지 치솟았고요. WTI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정도 충격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7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역대급 저가 매수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증권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반도체 분할 매수 기회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판단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폭락의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3월 21일 트럼프는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고속도로 5차선 중 1차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물류 대란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3월 23일 이란이 쿠웨이트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퍼진 겁니다. 이 소식에 WTI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70달러 되었던 걸 생각하면 40%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기업 이익이 줄어듭니다. 특히 한국처럼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환율까지 동시에 급등하면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죠. 실제로 3월 2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10원을 돌파했고 종가는 1,517원까지 올랐습니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로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7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2009년이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값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비싸게 사야 하니 수익성이 나빠지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 하루 동안의 수급 상황인데요. 완전히 극단적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7조 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조 6,984억 원, 기관은 3조 8,160억 원을 팔아치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약 7조 5천억 원을 던진 걸 개인이 거의 혼자 받아낸 셈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지가 대단합니다.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역대급 저가 매수에 나섰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월 들어 반도체 업종에서만 외국인이 약 11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11조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가 빠진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도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기본기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삼성전자가 6.57% 빠져서 18만 6,3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해서 7.35% 하락 93만 3천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증발한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와 실적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월 20일 기준 198조 원입니다. 2월 말 대비 8% 상향됐어요. SK하이닉스도 164조 원으로 5.1% 올랐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는 건 기업의 기본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198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5,400억 원을 버는 셈이에요. SK하이닉스의 164조, 원도 하루 4,5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증권가에서 매수 기회라고 외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실적 전망이 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디램 업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반도체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디램 중심으로 공급 조절이 효과를 내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AI 인프라 확장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최근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트렌드라는 게 핵심이에요. 교보증권은 3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DRAM 업황 개선과 AI 인프라 확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지정학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구간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딜레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이성훈 연구원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포지션을 급격히 바꾸지 말고 기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고요. 여기서 분할 매수라는 건 한 번에 모든 돈을 넣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면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이 전략이 왜 합리적이냐면요. 지금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주가가 떨어진 건 맞지만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올인했다가 더 떨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나눠서 사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은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내놨습니다. 바벨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바벨이 뭔지 아시죠? 역도할 때 양쪽에 원판이 달린 극이고요. 포트폴리오를 양극단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한쪽에는 반도체 같은 주도주를 70% 이상 담고 다른 한쪽에는 에너지, 산업재해, 금융 같은 유가 및 환율 민감 업종을 30% 정도 편입하는 겁니다. 유가가 $100를 넘었으니 에너지 업종은 수혜를 받겠죠. 환율이 높으면 금융주도 이자 마진이 개선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에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도 ETF를 활용해서 리스크 해지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공포에 질려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성숙한 투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은 이해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좌우하는 핵심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동 정세입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시한이 이미 지났는데요. 실제로 군사 작전이 확대되느냐 아니면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3월 한 달간 반도체에서만 11조 원을 뺀 외국인이 돌아오느냐가 관건입니다. SK증권의 조중희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방향을 전환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유가 방향성인데요. WTI가 $100를 넘은 상태에서 더 오르느냐, 진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유가가 계속 올라서 $120까지 간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원화 약세가 가속되고 수입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서 유가가 안정되면 환율도 내려오고 외국인 자금이 복귀하면서 반도체 주도의 반등이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5,500에서 6,0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이 5,400원이니까 하단 기준으로도 약 100포인트, 상단 기준으로는 600포인트 정도의 반등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입니다. 11조 원을 빼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바닥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5,500선마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라고요? 올해만 사이드카가 16번 발동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이례적인 변동성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극단적 변동성 구간에서는 평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권가의 조언을 종합하면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지지 마십시오. 공포 매도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급락장에서 패닉셀을 한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봤습니다. 둘째, 매수할 거라면 반드시 분할로 하십시오. 바닥을 맞추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여러 번에 나눠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점검하십시오.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바벨형 전략처럼 반도체 주도주와 방어적 업종을 함께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갈 실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반도체를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는 바닥에서 1년 만에 90% 반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급락 후에는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2022년 긴축쇼크 때도 반도체가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전환된다면 지금 가격에서 반도체를 분할 매수한 투자자들이 결국 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이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6.49% 급락하며 공포장이 펼쳐졌지만 그 원인은 반도체 펀더멘털이 아닌 중동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증권가는 분할 매수와 바벨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셔야 할 건 4가지입니다. 중동 뉴스, 유가 동향,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데이터.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방향이 바뀌면 그게 시장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서는 순간, 유가가 $120를 돌파하는 순간,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순간,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 빠른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